네, 안녕하세요. 4월 22일 징계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못했고요. 지난주에는 오프라인에서 정보가 한 번 있었으니 그걸로 대체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토크하고요. 오늘 뭐 어떤 얘기할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회사가 많이 바쁘네요. 항상 이런 변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일단, 학교 공부는 한 이번 주에 한 2시간 정도 했나? 그래서 내적 공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많이 가셨네요. 네. 네모에 가까우신 걸 축하드립니다. 배동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과외가 바빠서 저 오늘도 과외 갔다 와서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쵸. 바쁘시. 네. 월요일은 그냥 과외 가기 전에 하루 종일 선행대수를 하려고 지금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을 얼추 좀 봤는데 약간 양자역학기가 살짝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네. 어, 네, 약간 반갑다 이러고 봤습니다. 서재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저, 저는 아까 저번에 계속 말한 그 모델 돌려가지고 데이터 뽑고 있는데, 이게 학습다 돌렸는데, 이게 실제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니까, 모듈 같은 거 임포트 안 되고 에러 떠가지고, 그것만 뭐 해결되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 고치고 있어요. 음, 연구실에 새로운 사람도 많이 들어와서 바쁘시겠네요. 음. 근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저도 같이 일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구실 생활 좀 그리운 것 같아요. 옛날 생각하면은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보니까 배동 선생님 문제 풀어주신 거 있고, 저는 오늘 준비를 좀 못했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주도 그렇고 죄송한데 뭔가 준비할 여유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동 선생님 혹시 화면 공유 되세요, 지금? 제가 그럼 화면 공유를 먼저 할까요? 네. 잠시만요. 문제만 좀. 제가 저기 문제를 컴퓨터에서 봐서 그냥 패드에는 끄적이는 형태로 풀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찮아서 문제를 여기다가 그 캡처를 안 해놓고 그냥 풀어가지고 번갈아서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6장으로 넘어가셨네요. 네. 네. 6장에 6.2절까지 내용은 저번 주에 6.2절까지 봤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풀어서 그냥 내용 보고 문제 좀 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자라는 생각에 6.2절부터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근데 정리가 사실 이유철 선생님 그동안 해주신 정리에 비하면 진짜 진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문제도 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몇 저번 시간에는 다 풀었잖아요. 네네. 그전 시간에는 그 거기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근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재밌어 보이는 것만 풀자 그러고 이제 풀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6.2절은 책을 잠깐 공유를 해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Diagonalizing Matrix. 그래서 이제 에이젠 밸류, 에이젠 벡터를 가지고 대각화를 요게 이제 대각화잖아요. 그래서 대각화를 해서 이런 람다라는 그 행렬을 만드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어, 요 S라는 게 이렇게 이제 그 에이젠 벡터들을 모아놓은 이런 식으로 컬럼 벡터로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요 S를 이용을 해서 A라는 거를 이렇게 대각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잠깐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에이젠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A에다가 S를 곱하면 이게 S에서 하나씩만 보면 원래는 AX1을 하면 람다 1, X1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걸 여러 개를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땡땡땡 이렇게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분배하듯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것처럼 이제 연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런 매트릭스가 되고 근데 각각이 람다1 x1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각각 이제 람다 x에 해당을 하니까 걔를 이 람다를 뒤쪽으로 빼서 요렇게 대각화 행렬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걸 이제 라지 람다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AS가 S 람다가 돼요. 근데 저는 약간 요 대목에서 그냥 람다 X 뭐죠? 람다 S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여기 AS가 있다 보니까 S의 역행렬을 곱해버리면 이제 A가 람다가 돼버리니까 그게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다가 양변에 그 왼쪽에다가 S 역행렬을 곱하면 이제 이런 형태로 대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 X들이 이 아이젠 벡터들이 다 인디펜던트 하면 그러니까 즉 독립이면 그러면 람다들이 모두 다 다른 람다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저는 이제 보다가 재밌어 보이는 28번부터 풀었어요. 근데 28번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중간에 어디였지? 아, 여기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AB-BA가 I라고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뭐죠? 이게 그러니까 A랑 B는 그 n by n인데 무한대 by 무한대 매트릭스거든요. 정사각 행렬이고 그리고 A가 A 트랜스포즈고 B가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요 식이 성립하라는 걸 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는 걸 보이면 그러면 얘랑 얘를 곱했을 때 깜짝이야. 얘랑 얘를 곱했을 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라는 건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떠가지고. 일단 문제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AB-BA가 I라는 거는 주어졌고 그리고 A가 A 트랜스포즈가 된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가 된다라는 것도 주어졌으니까 얘를 이제 중간에 I를 껴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얘를 요 I 자리에다가 딱 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 화면 전환 어, 안 돼 있어서 문제만 보이거든요. 혹시 아, 그래요? 네네. 잠시만요. 문제만 보인다고요? 됐나요, 혹시? 아니요.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를 중지했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노트가 보여요. 지금 아, 그래요? 아, 약간 좀 느린가 보네요. 제가 제 컴퓨터가 한 6년이 좀 넘어가지고 조금, 네, 조금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컴퓨터를 하나 더 사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럼 이제 보이는 거죠? 네네. 펜 한번 해보시는 거는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B-BA가 I라는 거는 이제 문제에서 줬고요. 그리고 A가 A 트랜스포즈라는 것과 B가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라는 걸 이제 문제에서 요거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요 중간에다가 I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잖아요. I를 끼워 넣어서 요런 형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얘를 요 I 대신에 이렇게 딱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었더니 요렇게 되고
근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분배가 되고 얘도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니 할 거니까 이제 여기 A랑 요 B에다가 위에 주어진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트랜스포즈로 바뀌고 여기가 이제 B 트랜스포즈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그래서 네. 네네. 네, 괜찮으실 것 같고 그러면 얘네 둘을 묶어서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어요. 슈바르츠 부등식이 요걸 만족하는 부등식인데 이걸 이제 뭐 증명이나 이런 거는 제가 정확하게 근데 보면 내적을 했을 때 그 뭐죠? 얘가 이제 크기고 얘도 크기고 그럼 사실은 여기 내적을 했을 때는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가 붙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이제 쉽게 이제 유도가 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얘고 얘가 되는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얘를 내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걔가 이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내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걔가 또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크기이기 때문에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환 법칙을 쓴 거죠.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썼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내적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같은 거에 대한 내적이니까 제곱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럼 걔가 이제 원래 얘였는데 얘가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되고 그리고 걔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거보다 둘 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확정성 원리가 이렇게 성립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양자역학 얘기를 조금 이제 곁들여서 해보자면 이게 사실은 여기가 뭐죠? 모멘텀이니까 P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뭐 위치 포지션이라서 X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의 정확성이 높아질수록 그 입자의 속도를 알 수가 질량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면 속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음, 사실 수학적으로 막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네. 물리학적 지식이 없어서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요 내용은 그냥 수학적 내용이거든요. 네네. 네. 그 의미부여는 여기만 들어갑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의미부여는 네, 여기만 들어가서 저도 이제 3학년 때 양자역학 배우느라고 열심히 했었는데 근데 일단 다 까먹었고 근데 그 서명대에서 나온 거 보니까 조금 반가워가지고 다시 그냥 해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는 그냥 요 관계를 가지고 그냥 풀어나가면 되는 거라서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조건에 맞춰서 이제 행렬 연산을 잘 다룰 수 있냐, 내적의 개념을 잘 쓸 수 있냐, 이 정도 개념에서 그냥 보면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저게,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무슨 의미지? 했을 때 이제 퀘스천이 뿅 뜨니까 이제 신기한 아, 거죠. 네네, 그쵸, 그쵸. 저도 처음에 되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랬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더 있으면 아마, 뭐,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약간 교양 수준? 교양 수준에서도 가끔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글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보통은 요 두 물리량 자체가 하나는 운동량을 주고,
하나는 위치를 주고 요렇게 두 개에 해당하는 게 불확장성 원리로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온다.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양자역학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사실은 얘가 어떤 값을 가지면 그에 상응하는 얘의 값도 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위치랑 운동량이라는 물리량 자체가 그 뭐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약간의 그러니까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측정할 때 걔의 위치가 어딘데 그 어디서부터 오차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오차가 얘가 작아질수록 얘가 커져야 되니까 그러면 위치의 오차가 작아지면 운동량의 오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속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음.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네. 불확정성 해가지고 그 본질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막 3블루 1브라운 비슷한 걸로 막 만들어 놓은 거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아,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또 본. 네네.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양철국 교과서에. 네. 일단 그렇고, 그럼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혹시 보이시나요? 다시? 네, 잘 보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30번, 29번은 건너뛰고 30번을 했는데요. 어, 뭐죠? A와 B에 대해서 이제 같은 S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에이젠 벡터들을 가져서 이제 같은 S를 가졌을 때 이제 그 요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뭐죠? 에이젠 밸류들을 모아놓은 그 대각화 행렬인 거죠. 그래서 걔네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요건 거를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다시 문제 풀이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냥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보입니다. 네네. 요거를 그냥 해보면 SS 인버스가 이렇게 날아가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사실은 얘네는 대각 그 성분만 있는 행렬이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음. 그래서 교환을 시켜버리면 그리고 중간에 또 i를 끼워 넣어서 SS 인버스를 이렇게 줘버리면 BA가 나온다는 것도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행렬 연산을 어떻게 뭐 조금 익숙하게 잘 할 수 있냐? 요 정도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1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하얀 거 문제 보이시죠? 네네. 만약에 A를 C가 없는 행렬로 준 거죠. C가 없는 행렬로 줬을 때는 이제 A-람다 A의 디터미넌트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네,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체크를 해라. 그래서 얘가 빵이 되는 것을 보여라. 라는 게 이제 A번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A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되는 거를 테스트를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그냥 얘는 곱하기를 해보니까 그냥 빵이 되는 게 자명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그냥 A번은 계산을 해보면 되고 B번도 사실은 계산해보면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여기서 코멘트 있으신가요? 코멘트는 아니고 저 처음에 주어진 행렬이 그 네. C가 없고 A, B, D만 있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 꼴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그 꼴에 쓰임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공부할 때 그 고민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은근히 뜨문뜨문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유잖아요, 보통. 유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 로우 리듀스 할 때 처음 유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루기가 쉬우니까, 음, 근데 대각성분만 있는 행렬은 만들기가, 물론 이제 만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음. 그래도 조금 대각성분 있고, 하나만 0이 되는, 그러니까 밑에만 0이 되는 U를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저렇게 만드는 알고리즘 자체가 알고리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방식이 저희가 익숙한 게 가우스 조르단이잖아요. 네네. 피보팅을 해서. 근데 그 프리베리어블이 많이 나오는 행렬들이 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면 그 아래쪽에 비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재영 선생님이나 남영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데이터가 빌 때는 행렬에서 데이터가 비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공부할 때 선형돼서 공부할 때 아 이렇게 저는, 안 나오면 아, 어떻게 하지? 전 솔직히 0 나오면 아싸 하고 그냥 합니다. 계산하기 줄어드니까. 아 그럴까요? 좋은 네. 건가요? 아, 계산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뭐 음, 생각할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0이네. 아싸 하고 그냥 진짜, 넘겨. 음. 행렬이 0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가우스 조르단 했을 때 맨 아래쪽에 어떤 로우가 0이 되는 거 말씀하신 거죠, 서재훈 선생님? 아닌가요? 저는 딱 서재영, 그냥 저 꼴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A, B, D 저게 제일 심플한 폼이고 조금 더 해서 그 2x 3 행렬을 만들었는데 하나만 0이면 저 C 자리 하나만 0이면 그것도 데이터로 봤을 때 좀 신기하거든요. 음, 예. 저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걸 처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그게 좀 궁금한 거죠. 음, 저 밑에 어떤 데이터를 덧대서 상삼각 행렬의 형태로 만들 수 있거나 뭐 이렇게 조작을 해서 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현업에서 혹시 쓰시는 아이디어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음, 이렇게 음.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 음, 파일 패키지에 저렇게 형태로 바꾸는 그런 메소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저는 행렬을 데이터 자체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허재 선생님은 쓰실 것 같은데. 그냥 뭐 솔직히 뭐 약간 그런 것만 하는 그런 마인드 들어가지고, 0이 많네 하면, 그러니까 원래 자체가 0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냥 음. 넘어간 것 같아요. 파스성 데이터. 저게 궁금해서 공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나누어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징계수 시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뻘 질문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일단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가 조금 재밌는 문제였는데, 다음 문제는 이거 32번, 33번 다 건너뛰고, 약간, 어, 좀, 뭐랄까,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재미없어 보여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하나만 배동 선생님 여쭤봐도 돼요? 아, 네네. 그 수학 강사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행렬을 안 배우죠? 그 행렬 구더기라서. 내년에 고1 올라가는 애들이 배워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고교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사실 교과 외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서 꼭 근, 가르쳐 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근데, 네, 그렇죠.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가끔 이제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풀려고 네,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정리 자체가 어차피 2x2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네. 그거 공식 하나로 딱 외우고 있으면 거기다가 상수항이 디터미넌트니까 그렇게 막 길지 않잖아요. 그게 비슷한 게 밑에 나오거든요. 이따가 챌린지 아, 프로블럼에. 저는 저 정리의 아름다움을 아직 모르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써먹으려고 저 정리를 쓰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얕아서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넘어가면 어디서 나왔지? 아마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 6-3인지 6-4인지에서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제 36번을 해보겠습니다. 36번은 A가 이제 로테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했던 그 꼬마 신신고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꼬마 신신고 행렬이 나왔을 때 얘를 n번 로테이션을 하면 이게 된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람다와 s를 가지고 보이라는 건데 오일러 포뮬러를 쓰라고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챌린지 프로블럼의 36번인데요. 처음에 그래서 A를 요거 이제 문제 보이시죠? 까만 바탕 네네.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네. 그럼 A를 이렇게 놓고 AN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라는 걸 보이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에이젠 밸류랑 에이젠 벡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식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람다 더하기 1은 0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람다를 구해보면 요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요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왜냐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인 거를 여기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걔를 허수 i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면 아까 나왔던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으시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괜찮은가요? 전 안 괜찮은데. 어떤 부분이 혹시 저는 저의 숙적 중에 하나가 저 식이거든요. 어떤 식이죠? 오일러 공식이요. 아, 아, 사실 오일러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 아직 이해 못 하거든요. 이게 전에 다른 시간에도 했었어요. 막 역함수인가? 아, 거기서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책도 여러 개 보고 하는데 네, 아 이게 딱 뭔가 마음에 와닿는 설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막 급수를 이용해서도 풀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오일러 네네, 공식을 보여주는 게. 근데 아 직관적으로 이게 도대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답을 못 하겠거든요. 혹시 아,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급수가 제일 편해서 급수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급수를 가지고 저식을 도출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직관에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잠시만요. 그러면, 하나를 여기다 할까? 밑에다가, 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할 수 있어요. 혹시 테일러 급수 전개는, 근데 이거는 미적분한 이야기라서, 지금 아 하는 너무 게 너무 그런가요?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테일러 급수 전개를, 네, 하면 되는데, 테일러 급수 전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코사인 x가 있고, 그러면 얘를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표현을 하느냐? x가 0 근처에서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왜냐면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그
뭐죠?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초월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수함수, 뭐 삼각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은 조금 다항식처럼 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이제 다항식으로 바꾸려는 이제 시도를 할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다항식으로 바꾸려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 함수값이 같은 걸 첫 번째로 이제 f0이 코사인 0이 돼야 되니까 걔가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랑 같은 식이면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에서 0 근처에서 x가 0에서의 그 도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f 프라임 0을 넣으면 사실은 fx를 이제 이렇게 쓴 거죠. a0 더하기 a1 x 1제곱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상수부터 무한차수까지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a2 x2 땡땡땡 이렇게 갈 건데 몇 개만 더 적어볼게요. a3 x3 a4 x4 땡땡땡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한 함수를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f 프라임 x가 얘는 날아가고 얘랑 이렇게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a1 얘는 이제 내려와서 2a2 x1 3a3 x2 4a4 x3 요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다항함수 미분을 한 거고요. 요렇게 됐을 때 또 0을 넣으면 또 같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0 부근이니까 0을 넣었을 때 계속 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면 f 프라임 0이 그러니까 코사인 x를 미분해서 x가 0을 넣었을 때 코사인 x를 미분한 다음에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걔가 여기서 이제 f 프라임 0이니까 여기다가 0을 다 각각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1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걔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걔가 0이 되고요. 이거를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한 반복을 했더니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f 더블 프라임 x를 해보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2a2x 아니죠.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a3x 4 곱하기 3 곱하기 a4x 제곱 이렇게 될 텐데 그랬을 때 또 f 더블 프라임이 0을 넣으면 코사인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0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걔가 이제 이 a2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결국에는 두 번 미분한 거니까 2가 나오고 여기서 1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2 곱하기 이게 이제 2 곱하기 1 곱하기 a2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걔를 2 팩토리얼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래서 n번째까지 가면 그러니까 n차까지 가면 쭉쭉쭉 가서 뭐 n번째까지 뭐 4번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f를 n번 미분해서 0을 넣은 게 코사인 x를 뭐 n번을 미분해서 x에다가 0을 넣은 건데 걔가 계수 n 팩토리얼 곱하기 a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어차피 다 더하면 되니까 계수들을 다 더하면 되니까 요 형태를 맞춰 가지고 쓴 게 이제 테일러 급수인데요.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더라? 잠시만요. 코사인 x가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x제곱 뭐 4 팩토리얼 분의 x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번갈아서 짝수 항만 그러니까 짝수 제곱 항만 이렇게 나오고 사인 x는 이렇게 나와요.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얼마지? x 세제곱 더하기 5 팩토리얼분의 x 5제곱 요렇게 나와요. 무한급수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거를 2의 x제곱도 한번 해보면 2의 x제곱이 이건 이제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2 팩토리얼분의 x제곱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요렇게 나오고 근데 얘를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를 분리해가지고 x 대신에 ix를 넣는 거죠. x 대신에 ix를 넣으면 1 빼기 2 팩토리얼분의 왜냐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나오고 여기는 4 팩토리얼분의 x 4제곱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홀수항은 i가 붙어서 i로 묶어주면 x 빼기 3 팩토리얼분의 뭐 x 세제곱 이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코사인 x고 여기 붙어 있는 게 사인 x라서 그래서 이제 2의 ix가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일러 포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유명한 식이 x에다가 파이를 넣게 되면 2의 i 파이가 여기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파이 넣으면 0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상수 5개가 지금 0, 1, 2, i, 파이 이렇게 5개가 나오는 이게 뭐 중요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일단은 네, 오일러 포뮬러에 대한 이야기는 네,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일타 강사님의 설명을 진짜 잘 들었어요. 이해한 것만 같아. 예.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삼각함수 갖고 지수함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니까요. 예.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진짜 이거 처음 배울 때 여기다 i를 넣을 생각을 한다고? 이러면서 저기 네 이러면서 네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저 세 개 코사인 x랑 사인 x랑 2의 x승을 그냥 놓고 저 관계를 찾으라고 해도 한참 눈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저거를 IX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식으로 묶어낼 생각을 한 오일러 그는 도대체 어떤 분인지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저 때문에 삼각함수 오일러 공식을 리뷰해주신 부동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다시 아까 돌아가면 아까 이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일러 공식을 여기서 오일러 공식을 썼습니다. 그러면 A를 그래서 오일러 공식으로 바꿔보면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여기로 잠깐 돌아가면 2의 ix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2의 ix가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근데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얘가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안 바뀌고요.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이제 코사인만 남잖아요. i 사인 없어지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2의 ix 이렇게 할게요. ix 더하기 얘가 2 코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를 나눠주면 2분의 1에 2의 ix 2의 마이너스 i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빼면 위에서 아래 걸 뺄 거예요.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코사인이 없어지고 i 사인 x가 두 개가 남게 돼요. 그래서 2i의 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인을 구해보면 여기 2i만 나눠주면 되니까 2i분의 1에
빼야죠. 빼고 요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분모를 실수화를 해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ix 요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잠시만요. 여기를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요렇게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요렇게 네 개를 바꿨습니다. 요렇게 바꾸면 그럼 얘를 가지고 S를 구해볼 건데 S는 그냥 계산은 저기 약간 생략해가지고 요렇게 S랑 S 인버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계산을 지금 해볼까요? 뭐 계산해 두셨으면 그냥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 그냥 할까요? 그냥 그러면 진행하면 S랑 S 인버스를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어 뭐죠? 아이젠 밸류가 요거랑 요거가 얘네 둘이 나와가지고 람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A의 n제곱을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그냥 요걸 그대로 쓴 거고요. S고 람다고 S 인버스고 이렇게 그대로 쓴 거고 그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요거는 그냥 계산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얘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 n 세타 이렇게 들어간 것만 잘 가지고 와서 다시 코사인이랑 사인으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코사인 n 세타랑 사인 n 세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젠 밸류랑 아이젠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죠?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불편하신 거를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계산 그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헷갈려요. 그럼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얘를 갖다가 얘를 그러면 가져가겠습니다. 얘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뭘 해야 되죠? 음, 대각화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대각화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람다를 빼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2의 i 세타, 2의 마이너스 i 세타 빼기 람다. 그러니까 요거의 제곱, 요거랑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똑같이 람다를 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한 거고요. 왜냐면 얘 곱하기 얘를 할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요거 곱한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더하기 2i, 잠시만요. 2분의 i의 제곱에 2의 i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 요거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1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그냥 생략하고 요렇게 쓰겠습니다. 2의 i 세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 람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잠시만요. 요거 제곱이니까 4분의 1에 2의 i 세타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죠. 빼기 4분의 1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와서 4분의 1로 묶어주고 이게 어차피 2의 i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제곱이 되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얘는 2의 2i 세타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i 세타 두 개 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뭐 더하기 2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빼기 2의 2i 세타 빼기 2의 마이너스 2i 세타 두 개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뒤에가 통째로 날아가서 1이 됩니다. 그러면 람다 제곱 요렇게 되고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아주 좋은 게 얘네 둘이 곱하면 1이니까 그냥 얘를 인수분해를 요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빼기 빼기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얘가 0이고 얘가 0일 거기 때문에 람다가 결국에는 2의 i 세타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기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 마지막에 인수분해하는 거 한 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인수분해하는 거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잠시만요. 저는 요렇게 했거든요. 요게 얘네 둘이 곱하면 1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걸 한 거예요. x-a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x 더하기 ab는 0.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a, b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얘네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1이 돼요.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쪼갠 거예요. 아, 그러면 그냥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와, 분해 감사- 공식하기 귀찮아서 네, 그냥 짱구를 굴리다가 이렇게 네, 인수분해가 되는 걸 발견을 하고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가 그냥 요게 나옵니다. 얘네 둘이 나오고 그래서 에이젠 밸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만요. 근데 아까 제 기억에 람다를 여기 구했네요. 괜히 아무튼 네. 뭐 인수분해도 한번 했으니까 네. 인수분해하는 과정도 뭐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좋은 걸로 이렇게 치고 그래서 람다를 가지고 실제로 여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람다가 이렇게 나올 거고 실제로 여기다가 얘를 빼서 잠시만요. 요 플러스 된 거랑 마이너스 된 거를 각각 빼가지고 S를 구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과정도 혹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 과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를 A가 어디 갔지? A가 아니고 A를 A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람다 1이 2의 I 세타 그 다음에 람다 2가 2의 마이너스 I 세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1 I를 해보면 어, A는 그대로 둘게요. A 빼기 요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냅두고 얘네들만 빼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얘가 2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얘를 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렇게 되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이제 그대로 두고요. 빼기 2에 빼기 i세타. 근데 사실은 여기는 어차피 계산을 해보면 그 에이젠 벡터를 구할 때는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라서 위에 것만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것만 계산을 해보면 혹시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똑같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레코드 혹시 보시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거고 위에 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으면 더하기 2분의 1, 2세타가 아니고 빼기죠. 빼기가 되고 위에가 2의 i세타.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음, 여기까지 일단 괜찮으시죠?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계산 괜찮으세요? 지금 제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근데 음, 얘랑 같은 애거든요. 그리고 얘 앞에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1을 뺀 거죠.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 거죠, 여기. 음, 그리고 얘는 뺄 게 없으니까 냅둔 거죠. 음. 그리고 거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뽑아낸 겁니다. 아, 잠시만요. 얘가 지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다가 A, B를 X1이라고 하고 이렇게 X1 뭐 PX1 해서 얘가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00이 되면 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얘랑 I 마이너스 I를 곱한 형태이니까 그러면 얘를 X1을 곱하려면 P에는 마이너스 I, P가 마이너스 I가 되면 얘가 0이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는 똑같으니까 날려버리면 되고 곱한 다음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x1 더하기 2분의 i px1이 얘가 빵이 돼야 될 텐데 2분의 1로 날려버리면 되고 x1도 날려버리면 되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i분의 1이 되죠. 아, 아니구나. 플러스 i분의 1이구나. 그래서 걔가 마이너스 i가 되죠. 음, 이렇게 해서 S1에 해당하는 걸 그래서 잠시만요. S1에 해당하는 애를 이렇게 요게 이제 벡터잖아요. 요거 하나를 구한 거예요. 똑같이 해보시면 얘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자꾸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서 조금 죄송한데 요거 가지고 해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0되는 얘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S를 구했고요. S는 이제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S를 구했고 S 인버스는 2x2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S만 나오면. 그래서 S2, S 인버스도 구했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어, 괜찮습니다. 네네. 그 아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번 주에 그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확산 모델을 봤는데, 그거랑 좀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산을 쭉 해가지고 그걸 찾는 건데, 이게 쭉 찾는 건 우리가 못 찾으니까, 그 기본 단계 유닛마다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그 확산을 찾아가는 건데요.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결국 우리는 여러 번 곱한다는 것 자체를 그 n 세타를 하나로 좀 생각해가지고 그 한 번에 쭉 계산하는 거를 약간 조금씩 계산해서 곱한 걸로 알 수 있다 좀 그렇게 느꼈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저 오일러 메소드를 이용한 오일러 메소드 사용한다는 게 조금 그런 느낌이라고 들었어요. 음, 약간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결의 얘기긴 한데 지금 저희 풀고 있는 게 특성 방정식이잖아요. 저게. 네네. 네. 저게 미분 방정식에서도 튀어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같은 개념이라는 걸 저는 몰랐어요. 아, 저도 오늘 읽으면서, 네. 그랬나? 그랬거든요. 저 선형 대수학에서 튀어나오는 람다 값과 그 오일러 공식이 두 개를 이용하면은 이게 동차 선형 미분 방정식인가요? 이게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a y 프라임 플러스 b였나? 네네. 그거 푸는 해가 나오는 거를 특성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이게? 아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응. 그게 엄청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재호 선생님이 디퓨전 모델 설명하실 때도 들으면서 아 저것도 미분 방정식이야 그러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네, 신기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 영상에서 최현월지기 님이 설명을 어렴풋이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그때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런가? 그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의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데 그게 무지개 정리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무지개 정리는 들었는데, 네.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방치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요 문제를 마무리하시죠. 네. 네네. 그래서, 요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네. 37번, 38번은 모르겠어서 그냥 모르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해를 저걸 구한 거가 네. n세탑으로 되는 삼각함수가 다시 꼬마 신신코가 또 튀어나오잖아요. 네네네. 저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세타만큼 돌리는 걸 n번 돌리면 n세타만큼 돌아갔다. 음, 저는 요렇게 지금,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n세타만큼 돌아.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원래는, 예를 들어서 뭐, 꼬마신 신고를 한다면, 요렇게 있잖아요. 음, 코사인 세타. 근데 이거를 사실은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요렇게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인 2세타. 이게 사인 2세타. 이게 코사인 2세타. 이게 이제 백악 공식을 사용을 하면 대각공식. 이게, 네, 요렇게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하면 이제 또 300각도 나오고 400각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유도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이 람다를 이용을 해서 이 음, 람다를 이용을 하면 그러니까 어디 갔죠? 아까처럼 A가 S 람다 S 인버스니까 여기다가 이제 n승을 하게 되면 요게 n승이 되고 음, 그러면 여기 계속 이제 S 람다 S 인버스 이렇게 계속 곱해질 거니까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S들은 다 사라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람다 n제곱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훨씬 편하다. 계산도 편하고 증명하기도 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걸로 저는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 백악공식 옛날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웠던 것 같은데 그렇죠. 대학 공식은 무지성으로 외웠던 것이 튀어나와서 또 반갑네요. 네. 대학 공식은 뭐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애들 다 외우고 시킵니다. 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진리입니까? 그게 이제 좋은 게 있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가르칠 때는 보통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라라고 하는 게. 음. 그중에 사실 하나긴 합니다. 이게 속도의 문제 때문에 외우죠, 사실 이거.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37번하고 38번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또 레프트가 나와요. 이게 레프트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네, 아픈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사각지대 네모가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 썸 오브 랭컴 매트릭스. 그래서 어, 그냥, 네.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고 해놨습니다. 알 것도 같은데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궁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번은 무슨 이상한 뭐 I랑 원스가 나오는데 얘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서 네. 작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니까요. 근데 저거 그 넘파이 할 때 너무 자주 보는 애 같아가지고 얘가요? 하이원 예, 스요? 그 i가 이거 가로 원소만 값이 있는 애를 i라고 하고 원스 생성하게 이렇게 다 들어있는 그렇더라고요. 그 넘파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졌어가지고 그런가. 그럼 이게 성립하나요? 그거는 모르겠어. 근데 약간 그냥 넘파이에 걔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자주 보는 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묘한 것들이 참 이 책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미분방 정식에다가 활용하는 게 6.3절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놨고요. 퍼스트 오더에서는 그냥 뭐 얘를 오퍼레이터라고 봐가지고 그러면 오퍼레이터인데 얘가 사실은 선형성을 가지니까 뭐 행렬 곱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에이젠 밸류를 구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세컨드 오더에서도 똑같이 요게 이제 특성 방정식 아까 이야기하신 게 이거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람다 1, 람다 2가 다르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신기했던 게 익스포넨셜에다가 매트릭스를 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도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걸 보고 테일러 시리즈가 중요하긴 하구나. 이렇게 네, 그냥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시메트릭일 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메트릭일 때 그냥 중요하다고 책에 나온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제 AX가 람다 X일 때 근데 이제 A가 시메트릭인 상태 그러니까 A랑 트랜스포즈가 같은 상태에서 요것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only real agent valu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수가 안 나오고 항상 실수만 나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 오소노멀인 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직이면서 크기가 1이 되는 애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냥 6.4절은 그렇게 내용 전체적으로 나온 거 음, 그냥 정리하기 좀 귀찮아서 사실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요. 6.5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잠시만요. 6.5절에서 이거 표시를 해놓을 걸. 6.5절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제였나?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게 있더라고요. 6.5절이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어, 요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뭐죠? 시메트릭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행렬의 형태가 여기가 B랑 B가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B랑 B랑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A의 에이젠 밸류가 항상 그 양수이려면 요걸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요 내용인데요. 그래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람다를 빼고 디터미넌트를 취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요렇게 어, 해보면 여기 A 빼기 람다, B 빼기 람다. 아까는 이제 사실은 A, B, B, C였는데 저는 처음에 실수를 한 게 A, B, C, D로 했다가 얘를 그냥 B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여기가 D가 된 거고요. 그렇게 된 거고 요거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얘를 그냥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데요. 어, 2차 방정식의 해가 둘 다 양수일 때 어떻게 되냐? 그걸 살펴보면 얘가 두근의 합이니까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네를 가지고 음, B제곱은 어차피 여기서 D에서 요걸 계산을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가 나와서 얘는 어차피 무조건 0보다 크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얘는 사실상 이제 쓸모가 없고 그럼 2번에서 AD-B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가지고 요 조건을 어디 갔죠? 아까 했던 요 조건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냈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AD가 이제 B제곱보다 커야 되고 요렇게 됐을 때 A가 이제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D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A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얘 AD-B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걸 이용을 해서 A가 0보다 크다는 건 이제 나왔으니까 양변에 A를 나눠주면 AD-B제곱을 A로 나눈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이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유도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건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등학교 때 거 다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특강 들은 느낌인데요. 네? 특강 들은 느낌인데요. 아, 잠깐. 수능 특강. 약간 그 편견 아니신가요? 네? 편견인가요? 편견. 왠지 모르게 그 동성 쌤이 해주시면은 그 수능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겨움이 있습니다. 약간 편견입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 하셨어요. 70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소감 나누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터디를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남호 쌤이랑 강병현 선생님 안 계신데 지금 책이 챕터 6까지 하면 사실 저희가 나갈 수 있는 진도 거의 다 나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변수 미적분학을 언제부터 나갈지 좀 그 개인별로 지금 공부하시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이디어 같은 것들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 언제 네네 나가도, 네, 네 저는 사실 언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네, 다른 분들 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View the dataset. 네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갑자기 소리가 아니요, 튀어나와. 죄송해요. 저 유튜브 강의가 튀어나와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인도 분이 말하시는 줄 알고 네, 인도음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발음이었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전 선행대수 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이게 진도가 진짜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선행대수를 지금 넉 달 가량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진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강의로 쳤을 때 6장까지면 거의 선행대수 1에 해당하는 그 축약식으로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고 하면은 거의 선행대수 전반부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저희가 공부를 그만큼 하진 않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이거를 막 대학 강의에 준하게 혹은 뭐 진도에 구애받고 하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특히 다변수 미적분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계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다변수 미적분학을 나가되 중간에 좀 빵꾸를 메꾸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일변수 미적분학에 준하는 내용들도 필요하면 리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합니다. 오늘 사실 테일러 전개하면서도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테일러 전개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 게 미적분학이나 해석학 들으면서 머릿속에 남은 내용이 테일러 전개 하나라서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주 더럽고 복잡한 함수를 최대한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직관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게 테일러 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요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굳이 막 진도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지리와 약간 프로블럼 슈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러블 슈팅 이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잘 풀리는 문제를 준비해 와서 많이 푸는 것보다 공부하다 안 풀리는 문제를 올려주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를 먼저 올려주시고 그거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한 문제를 풀어도 저는 가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잘 되는 거를 다 해서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와서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공부가 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시간에서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좀 많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는 문제를 올려서 푸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꼭 안 풀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도 약간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약간 지금 모델 그 돌리면서,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거를, 그러니까 모델 그 신경만 할 때만 뭐 미분적분 쓸 줄 알았는데, 그 실제로 후처리하는 것도 미분적분 저거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 테일러 시리즈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산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얘네가 이게 자주 쓰이니까 한 번은 좀 잡아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남영 쌤 어떠세요? 요즘에 선형대수 한참 열심히 하시는데 다변수 넘어가면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사실 저는 뭐 처음부터 들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디스커션에 뭐 기여하거나 이런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뭐 이유철 선생님이나 배동 선생님이 약간 풀리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좀 주워 담아 들으면서 다시 복습하고 선행학습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이용하고 있었어서
뭔가 안 풀리는 문제를 가져와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어렵긴 하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남영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선행돼서 공부하시잖아요. 딱 보고 그냥 이거 잣 같다. 중간에 하나씩 올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선행돼서 저희가 어차피 공부를 같이 해왔는데 다적분, 다변수, 미적분 한다고 해서 선행대수를 안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사실 지금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도 특성 방정식 보면서 아 이거 미분 방정식에도 나오죠. 뭐 테일러 급수 이거 미적분하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게 여기로 연결돼 이런 얘기 하는데 또 미적분학 가면 그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선형대에서 나왔었죠. 그랬었죠. 막 이런 얘기 할 건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혼자 공부하시면서 사실 혼자 공부하시면 문제 잘 안 푸시죠. 그냥 쓱 내용 많이 보시지 않아요? 아, 진도 따라잡느라 일단 바쁘고 네. 일단 한두 개 정도 풀어보고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딱 보고 그지 같다 싶은 거를 하나씩 그냥 툭툭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어요. 안 풀리는 걸 올려주세요. 약간 챌린지 할 수 있게 까먹지 않게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 그렇다고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게 진짜로 다 같이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재밌거든요. 그런 건 닭가슴에 갖고 가서 좀 교수님을 괴롭혀야 돼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올려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의 프로그램 성격을 조금 다시 미세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어차피 이제 챕터가 바뀌는 상황에서 새롭게 들어오실 분 있으면 그것도 공고를 좀 한번 올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나무쌤이랑 강병 선생님 안 오셔서 좀 그런데 일단 요거는 글을 한번 적어서 제가 올릴게요. 슬랙에다 올리면은 되게 자유롭게 그냥 쓱쓱쓱쓱쓱쓱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좋은 것 같다. 이건 구린 것 같다. 이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좀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퍼런스도 저도 최대한 많이 올리는데 그 없는 것들 있으시면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다음 시즌이라고 할까요? 뭐 다음 시즌을 이제 연결하는 개념으로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스터디 아니어도 그냥 편하게 수학 공부 얘기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고요. 슬랙에 올려놓은 거 보고 반응 보면서 그거는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보유 벡터랑 요거 조금 할까 말까 뭐 저도 공부를 아직 못하긴 했는데 해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넘기고 그 디스커션이나 이제 그 진도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상의를 좀 하는 시간을 다음 주엔 갖던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스터디 그거는 제가 좀 짬을 내서 슬랙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고 프로그램 미세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후기 남겨주세요. 오늘 그 배동성 강사님의 명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오일러 공식 되게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 혼자 생각하면 막막한 게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계산하면서 보니까 되게 생각을 따라가면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푼 문제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오늘은 혼자 했는데요. 약간 혼자 했는데 어 확실히 발표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의견들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도 저도 이제 생각 안 해봤던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그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약간 미적분학 공부만 딱 하고 막 선형대 수업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기적으로 좀 연결돼 있으니까 약간 재밌으면서도 약간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기분. 불편하면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오늘 오일러 급수, 오일러 그 공식이 너무 아름답다고 처음 느꼈고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일러 공식은 자기 전에 한번 써보렵니다. 이게 뭐 알고 있는 거긴 한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친해지지 않는 이 친구를 좀 데려와서 사실 저는 지금 그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결국 그러면 삼각함수는 지수함수네 본질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미분 방정식이 결국 해가 지수함수를 쓸 수밖에 없네. 우리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고 잘까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진계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그 발표해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참석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슬랙에 나머지 내용들은 정리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 레코드 보시는 다른 징계소 스터디원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